혈관이나 심장의 능력까지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면 위만 좋아졌겠어요? 다른 부분들이 막막 좋아지기 시작해요. 잠도 잘 자고, 피부도 매끄러워지고, 침도 더 잘 나오고, 입마름도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가적으로 얻는 이득입니다. 원장님은 왜 위장이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심장을 더 강조하시나요? 우리가 단순히 위장은 위장의 문제다라고 구분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위장 아프니까 소화제를 먹고 이건 위장의 문제다라고 구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젊은 나이의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가 맞아요. 일시적인 소화장애가 생겼을 때 소화제를 먹으면 낫고,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또 소화에 문제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생기니까, 일단은 제가 위장의 문제가 심장에서부터 비롯된다 라고 얘기하는 부류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심장과 혈류의 순환 능력이 떨어지는 그 나이대부터 반드시 두 가지는 같이 엮여서 돌아간다. 이걸 제가 경험적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해를 하게 됐고, 그래서 만성적인 고연령자들의 위장병이 쉽게 낫지 않는 이유들을 계속 찾아서 방법들을 적용해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심혈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불면도 오고 심장 약화 증상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 치료도 급하지만 심장 먼저 치료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했는데, 신경도 안 썼던 위장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만의 특성이겠구나 했는데 점점 더 그런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원인이 위장은 아무 잘못도 없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심장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집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0대 중반 이상의 환자의 경우에 심장을 강화했을 때 거의 90% 이상이 위장 문제가 같이 해결이 되더라. 이 연관성을 제가 치료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주 젊은 환자들 말고는 저는 아예 두 개를 거의 묶어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은 저한테 오지 않고 굉장히 오래된 질환들, 예를 들면 장상피화생, 위축성 위염, 만성소화 불량, 고질적인 불면증, 심장 약화 증상, 혈액순환 장애 증상들 자체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진찰을 해봤을 때 오히려 심장에 문제가 동반되지 않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이게 더 희귀한 사례예요. 위장 문제가 있는데 만성 고령 환자예요. 그러면 심장 문제에 거의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계속 해보면서 느꼈어요. 심장과 혈관은 어느 시점부터 약화돼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수명을 그렇게 길게 상정하지 않았어요. 설계 단계에서. 그래서 오랜 기간 인간의 수명은 길어봐야 60살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도 혈관도 한 60년만 써먹으면 되지 정도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사용 연한이 다 됐다라는 티를 냅니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말초 혈관까지 혈류가 들어가지 않고 심장이 힘이 빠지니까 자꾸 심박수를 올려서 버텨내려고 합니다. 이건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설계 문제에 가까워요. 그래서 심박출량, 혈류량, 말초순환 양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많은 혈류를 필요로 하는 장기거든요. 위가. 소화기가 거의 한 30%에서 40%의 혈액을 땡겨와서 씁니다. 그 다음으로 뇌예요. 뇌가 많이 써봐야 소화기가 땡겨가는 혈액에는 못 미쳐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소화기가 혈류가 줄었을 때 먼저 티를 내요. 전에는 소화가 잘 됐는데 이제는 소화가 안 된다. 그리고 전에는 기억력이 좋고 맑고 또렷했는데 멍하고 희미하고 기억이 잘 안 되고 판단력이 떨어진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다. 우리가 나이 탓을 하기 전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를 쳐다봤을 때 그 밑바닥에는 항상 혈류 문제가 깔려 있더라. 왜? 그것밖에 없어요. 에너지 공급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돌면서 산소든 영양소든 노폐물을 끄집어내는 것까지 다 혈류의 역할인데 그게 안 되니 어떤 문제든 다 등장할 수 있다. 근데 위장이랑 심장이랑 엮어서 치료했을 때 이점이 뭐냐? 서로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심장 혈류가 좋아졌을 때 제일 먼저 티를 내주는 게 소화기입니다. 소화가 안정화가 되고 편안한 소화가 되고 영양 흡수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소화가 안 되니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피를 못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혈류가 안정이 되고 소화기에 힘이 생기니까 더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잘 먹고 골고루 먹으니 혈색이 좋아져요. 그래서 또 혈액에 플러스가 돼. 두 개가 서로 얘가 얘를 올려주고 얘가 얘를 올려주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몸이 자꾸 좋아져. 한없이 좋아집니다. 아니, 그럼 궁금한 게 혈액의 순환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둘 다 중요한데 이것도 서로 엮여 있어요. 양이 적은데 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양이 줄어버리면 보내줘야 될 내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화기에 30, 얘 20, 허벅지에 10, 뭐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이 80으로 줄었어. 그럼 20%씩 다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럼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혈관과 심장은 언제 효율이 좋냐? 그 관이잖아요. 관 안에 가득 차 있어야지 압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이 줄었으면 그 압력, 펌핑 능력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혈류 속도가 느려져 버립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보다 두 개가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보혈, 피를 늘려주고 심장에 힘을 키우는 거 같은 패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혈액 양은 충분한데 몸 안에 찌꺼기가 많아서 안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해결 방법은 조금씩 달라져요. 분명히 혈액 양은 많은데 돌지 않다라는 것은 어딘가에 고여 있어요. 부종이 있거나 림프가 부어 있어요. 그러면 그 독소를 빼주는 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총 볼륨을 줄이는 그런 약재들을 같이 쓰면서 더 찌꺼기 혈액은 끄집어내고 좋은 혈액을 다시 넣어주고, 그냥 이런 표현을 써도 될란가 모르겠는데 피를 좀 갈아줘야 돼. 제가 치료를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 혈액으로는 안 되니 혈액의 볼륨을 늘리건 아니면 혈액의 패턴을 바꾸든 좋은 쪽의 혈액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철분제로 그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잘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계속 어지럽고 뭘 하려고 해도 좀 계속 어지럽고 소화는 나이 들수록 더 안 되고, 이 철분제로는 해결이 어려운 건가요? 당연히 어렵죠. 단순히 여성들이 생리를 하면서 철분을 많이 잃어버려서 철분제를 먹으면 그 헤모글로빈 수치를 좀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딱 우리 몸이 다 잘 돌아가는데 그중에 철분이 부족해. 그럴 때는 철분만 딱 줘도 빠진 퍼즐처럼 우리가 볼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돼요. 혈액의 볼륨을. 근데 우리가 허혈, 피가 부족해졌다 할 때 단순히 철분 하나만 부족한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모든 구성 요소들의 전체적인 총량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혈액의 흐름성이 나빠져서 빨리빨리 1분에 60번 돌아야 될 게 1분에 40번밖에 안 돈다든가 효율성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혈관이 받쳐주질 않아서. 그래서 볼륨을 늘림과 동시에 혈관의 흐름성을 좋게 하는 그런 구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철분제 먹으면 혈액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아주 지엽적인 얘기예요. 다 괜찮은데 철분만 모자랐을 때 얘기고, 전체적인 혈액의 구성 요소는 다양한 아미노산의 조합들이에요. 그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간에서 화학작용을 하면서 그걸 계속 만들어내는데, 이미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고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합성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적은 혈액량 혹은 효율이 떨어진 혈액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때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장상피하생은 제일 안 좋은 상태 아니에요? 회복이 안 되는, 정말 어려운 상태. 우리가 장상피하생으로 진단받으면 전부 다 많이 우울해해요. 왜? 이게 암의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심각도가 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미란성 위염, 만성 위염, 그러다가 위축성 위염 진단받을 때까지도 위험의 심한 정도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데, 이제 장상피하생은 뒤에 위험이라고 안 붙어 있잖아. 이름이 달라졌어. 이전까지는 위험이 좀 심해지고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험을 너무 좀 알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 흔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진단받으면 위험 누구나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위를 얼마나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자기 피부는 맨날 화장품 바르고 비싼 거 발라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면서 위험이 있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눈에 안 보이고 티를 안 내니까. 그렇게 대우를 하는데, 실제 결국에는 장상피하생이란 것도 위험에 계속 시달린 사람이 생기는 거지, 그냥 멀쩡하다가 갑자기 장상피하생 이런 거 없어요. 단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위험 단계에 오래 노출이 됐을 때 점막이 얇아지고 재생 능력이 없고 건조해져요, 점막이. 그러면 보호막들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보호막이 됐던 미끌미끌 끈적한 액체가 다 사라졌어, 점막이. 그러면 본세포가 직접 음식과 위산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원래 설계 단계에서. 그러니까 자극을 받으면 얘는 변형을 일으켜요. 그래서 정상적인 위세포가 아니고 장상피세포, 장의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세포의 형태를 바꿔버립니다. 왜? 버틸라고 그러는 거예요. 얘도. 원래 우리 몸은 그 위치에 그 성향의 세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세포들이 막 생긴다. 그게 뭡니까? 돌연변이고 그게 많아지면 암인 거예요. 장상피 화생이 시간이 지나고 그런 자극에 오래 노출되고 그런 게 누적이 되면 위암의 씨앗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후쌤은 접근을 하느냐. 지금 흘러온 단계와 똑같습니다. 뭐가 소실돼서 이 문제가 생겼을까? 중요한 것은 위점막이다. 위점막을 재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점막 세포가 점액을 분비해내야 됩니다. 그냥 점막이 어딘가에서 그냥 뚝딱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걔는 우리 몸이 공을 들여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비샘, 액체를 분비하는 샘세포가 있어요. 위벽에. 걔들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면 계속 미끌한 거를 분비를 해냅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졌어. 걔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걔의 작동 원리는 뭐냐? 걔는 그게 운명이에요. 그러라고 설계된 세포예요.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는 그 행동을 계속합니다. 즉 혈류가 제대로 들어올 때는 걔는 그 작용을 합니다. 그 작용을 현재 못하고 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몸이 혈관에 분배되는 혈액 양을 줄였기 때문에 그래요. 혈류를 살리고 위쪽으로 분배되는 혈액의 퍼센테이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 점액 분비 세포는 다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변성된 세포, 이게 원래대로 갑자기 돌아가지 않아요. 얘는 이미 변성되기로 마음먹었고 변성된 상태예요. 안 돌아가는 거 맞아요. 근데 점액 분비 세포가 다시 점액을 분비해서 보호막을 형성하고 매끌매끌해지기 시작해요. 윤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바짝 말라 있던 위가 내시경상에서 봤을 때 싹 윤기가 돌고 우들두들한 부분이 이렇게 매끄럽게 다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럼 추가 자극이 없잖아요. 언젠가 세포는 죽어요. 그래서 변성된 세포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조건이 좋고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변성될 조건이 아니잖아요. 새로 생기는 세포는 괜찮은 세포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얘는 밀려난다. 시간이 걸리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아직 남아있네,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위 점막이 제대로 회복됐냐, 그 상황만 확인을 하면 그 다음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재생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재생력이 좋은 세포가 위세포들이에요. 왜 그렇냐? 가장 공격을 많이 당하는 세포여서 재생력 자체도 재생과 세포를 새로 만들어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손상된 거를 떼내버리고 다시 새로 만들면 돼. 재생과 탈락, 이거에 특화된 세포예요. 우리가 변을 보면 그게 다 음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한 70%는 장벽 세포입니다. 장벽에서 떨어져 나온 게 볼륨을 형성해서 변을 만들고 음식은 그중에 한 3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떨어져 나온 장벽이에요. 그만큼 매일매일 대량의 위와 장벽들이 떨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생기고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이름도 제가 픽스 시켜버렸어요. 아예 파우치에다가. 위심탕. 위를 건강하게 하고 싶으면 심장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아예 그 개념을 제가 파우치에다가 큼지막하게 그냥 넣어버렸어요. 이걸 복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개념을 이해하라고. 처방이 딱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핵심은 심장과 위장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조건들, 림프의 노폐물이 얼마나 있냐, 부었냐, 말랐냐, 몸이 차냐, 열이 많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미세 조정이 되지만 목표는 명확해요. 심장을 튼튼하게 해서 혈관 안에 혈액이 충만하고 가야 될 때 충분한 양을 보내주는 거. 그걸로 인해서 문제된 조직들이 다시 재생을 시작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분들이 저는 정말 이득이다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장상피화생 때문에 저희한테 치료받으러 왔다가 결국 우리가 해결해 준 거는 혈관이나 심장의 능력까지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면 위만 좋아졌겠어요? 다른 부분들이 막막 좋아지기 시작해요. 잠도 잘 자고 피부도 매끄러워지고 침도 더 잘 나오고 입마름도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가적으로 얻는 이득입니다. 단순히 위를 보겠다 정도에 그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어떻게든 혈액을 늘리고 진액을 충만하게 만들 거냐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부담 오르긴 했는데 메스꺼운 거예요. 약간. 그건 왜 그런 건지. 운동을 했는데 속이 안 좋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은 정해진 혈류량, 갑자기 피를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혈액량은 한 4리터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상황에 따라서 배분해서 씁니다. 머리를 많이 쓸 때는 머리 쪽으로 배분해주고 운동을 할 때는 근육 쪽으로 배분을 해줘야 돼요. 소화를 할 때는 소화기 쪽으로 배분을 해줘야 되고, 근데 문제는 혈액이 부족한 사람들은 한쪽으로 배분을 해주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 현상이 생겨서 거기가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 좀 주니까 여기는 모자라. 그게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 운동을 할 때 소화가 안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된다, 머리를 많이 쓰면 소화가 안 된다. 그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소화기는 부족해지면 티를 금방 내잖아요. 부족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육이 만약에 티를 내면 쥐가 나버려요. 경직되고 굳어버려요. 왜? 혈액이 들어가서 계속 근육세포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혈액 양이 모자라니까 근육이 경직되고 뻣뻣해져 버리는 거예요. 부족한 거 가지고 쓰려고 하니까 어느 한 군데는 부족한 티를 내는 겁니다. 장상폐하생을 진단을 받으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지만 병원에서 어떤 대처 방법을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어쩔 수 없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혈류와 관계된 거니 여러분들의 혈류를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를 할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굳이 우리한테 와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방향성만 설정을 하면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심장이 악화되고 혈류가 떨어진 징후들이 막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장상폐하생은 위에서 나타난 거고 그 이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눈이 건조하고 막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 즈음에는. 그럴 때 핵심은 혈관, 심장을 어떻게 튼튼하게 할까? 그리고 내가 음식을 골고루 잘 먹은 걸 어떻게 잘 흡수를 할까? 잘 먹어야 되는데 소화기도 문제가 생겼고 혈액순환도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근데 항상 우리가 먼저 피도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일단 돌려봐야 돼.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시켜서 내 몸이 스스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몸인지 아닌지 먼저 운동부터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저한테 치료하러 오는 것보다 제가 제시한 방법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어요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디 병원에 신세를 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요. 생각보다. 먼저 그것부터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이 안정화되고 운동 능력이 높아지고 계단을 더 오를 수 있게 됐을 때 관찰을 해보세요. 내 소화기가 조금 더 안정이 됐는지, 소화 능력이 더 좋아졌는지, 전에 쓰리던 게 좀 없어졌는지, 잠을 좀 더 잘 자는지 그런 변화가 나타나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계속 그 행위를 해나가면 됩니다. 혹시 피부도 좋아지나요? 당연하게 피부는 너무너무 좋아져요. 혈색이 올라가요.